Career Colleg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리키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행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은행 경력이 한 24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그 수신, 여신, 외환 다양한 분야를 거쳐서 그 개인금융 쪽 그리고 프라이빗 뱅커도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그다음에 외환 전문 쪽도 담당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금융 쪽은 굉장히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면접에도 직접 임원 면접에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은행을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점이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은행 많은 경험상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기존의 그 뱅커스의 그 미스터 뱅의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 입장에서는 제 거를 들음으로써 추가적으로 그 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처음 들으신 분은 제 강의와 그다음에 뱅커스의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은 은행 업무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논술 면접을 같이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목표,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건지, 아울러 논술과 면접의 경향을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그에 맞춰서 은행의 특히 수신상품,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신상품과 관련된 논술과 면접의 기출문제를 같이 분석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대한 흐름을 잡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은행권 논술 면접 능력 레벨업 과정입니다. 저희 과정이.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논술과 면접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제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테크닉을 전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은행에 근무하면서 뭐 논술이나 면접을 보는 많은 지원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실질적인 경제 상식이나 어떤 자기 성향, 이런 질문에는 나름대로 질문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 잘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지원자들 간의 어떤 이 차별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원의 입장에서는 저 지원자가 은행에 대한 얼마나 오고 싶어 했느냐, 아울러 은행 업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가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질문이나 논술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하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가능한 많은 은행 업무를 이해하고 실제로 접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그 충분한 지식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그 준비력이 훨씬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함께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 일반 은행들의 그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어떻게 주로 경향이 흐르는지를 함께 같이 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두 번째는 그 은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업무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적인 필수 지식을 어떤 식으로 서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아서 또 첨삭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뭐 이런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첨삭을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추가로 꼭 지켜야 될 사항을 제가 또 하나 적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이 동영상 강의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뭐 저도 사실 동영상 강의를 많이 들었었는데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30분, 40분이 넘어가면 지겨워서 그동안 멈추고 다시 시작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들으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다시 또 반복해 들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숙독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보시면 정리가 될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눈을 활용한 이해 훈련.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를 들으시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한 거는 본인이 그 노트나 이런 데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적으면서 직접 활용하시면 마치 그 대학 강의 때도 어떤 교재보다도 자기 그 강의 노트를 보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 내용을 적어 보시고 그러고 나면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본인 거와 비교를 해보시면서 다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을 활용한 훈련입니다. 아무리 제 강의를 들어도 이게 본인의 정리가 안 되는 지식은 남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이유는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있어서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머릿속에서만 뱀뱀 돌고 그리고 기억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오히려 더 괴로운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말을 하는 훈련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한테 설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은행의 업무 정도를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웬만한 일반인보다는 은행 업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꾸 부모님이나 친구나 그다음에 뭐 친인척분이나 은행에 관한 업무가 나올 때는 쉽게 설명도 해보고 이래야만 그게 자기 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은행 업무라는 게 뭐 일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는 전공처럼 실생활에 전혀 상관없는 업무가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재테크 하시려면 은행의 상품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대출을 받으시려면 대출이 어떤 건지 살펴야 되고 나중에 뭐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외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일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준비 과정에서 그걸 습득을 해두시면 나중에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입을 활용한 설명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마치 실전처럼 거울을 보고 질문에 답하는 이런 훈련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파트 1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논술과 면접의 경향을 파악해라. 즉,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출제됐던 논술과 면접이 어떤 스타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설명을 하고 뭘 필요로 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그 다음에 이래서 은행 업무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내가 추가로 뭘 공부를 해야겠구나. 뭘 더 이해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국내 은행들의 논술 면접의 분석에서 이 전반적인 걸 보면은 대부분에는 경제 상식과 은행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제 상식 부분과 은행 전반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할수록 논술에 대한 그 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면접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문에 떨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가 로직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제가 할 겁니다. 특히 경제상식은 공부를 하시면 하는 것만큼 그냥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신문을 자주 보시고 그 다음에 미스터뱅께서 하시는 금융 그 상식 그 파트도 열심히 하시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시작을 할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은행 전반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암기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하고 반복하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 1을 보시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우리나라 금융권에서의 대응 방안이나 전략적 방향성에 논술하시오. 이런 질문이 논술의 기출 문제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떠오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은 논술이 저렇게 어렵게 나오나 하고 당황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경제신문이나 다양한 사설이나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예측은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전문가들이 이미 예측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해하냐를 그대로 써 나가면 됩니다. 이거에서 자기 의견을 지나치게 나는 이렇다고 썼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에 미치느냐 이 부분은 경제 상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기가 정리를 얼마나 하고 그거를 잘 파악해서 잘 기술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달렸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즉 이 논술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냈을 때 대부분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가 향후 오를 것이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나라 IMF를 겪었던 것처럼 외환보유고가 다시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다 알고 있던 현상들을 나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답이 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근데 그 아래 부분 금융권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 방에서 논술을 하시오. 이 부분을 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한 업무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은행을 위해서는 어떤 은행은 예를 들면 국민은행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디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잘못하면 이 위에 있는 경제 상식을 또 다시 나열하는 스타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논술에 있어서 차별성은 이 뒷부분에서 결론 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논술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즉 깊이가 있고 어렵지만 그거를 이해한 사람에게 너무 쉽고 그 다음에 그거가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에 당황하는 게 은행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왜 은행 업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아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설립 배경 이것도 경제 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정리해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술하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행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러분이 답을 했습니다. 제가 국민은행의 인사부나 국민은행의 임원인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논술을 냈을 때는 어떤 거를 여러분께 바랬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국민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희 국민은행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나요? 그리고 국민은행의 수익성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결론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권의 전반적인 문제인 예대마진 부분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해주는 만약에 논술에 지원자가 있다 그러면 제가 채점을 매다가도 이 지원자는 정말 은행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은행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겁니다. 자, 다음 보시죠. 다음 보시면은 면접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면접에 대한 부분은 주로 개인 신상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상식 또는 경제 상식 유형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은 주로 본인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자신이 부모에게 해드린 가장 큰 무엇인가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질문들은 어찌 보면은 개인이 쉽게 답할 수 있으면서 또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질문자가 의도하는 거는 얼마나 긴장하지 않고 순발력 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냐, 이게 굉장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도 면접에 참여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스크립을 외우듯이 합니다. 스크립을 외우듯이. 자신의 성격의 단점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똑같이 얘기하고 마치 애우면서 가끔 하늘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성격에 대한 질문인데 본인을 커피에 비유하세요. 이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제가 무슨 질문이 무슨 저런 질문이 있지 하고. 그러나 커피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맛과 색깔이 있죠. 즉 그런 다양한 형태의 맛과 색깔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상의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나의 삶과 나의 성격, 나의 평상시의 가치관 이런 거를 편안하게 스스로가 핵심을 정리해 놓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스크립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게 약 전체 질문에 전체 면접에 보면 약 15% 정도 차지하는 질문들이 보통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상식이나 경제 상식 같은 경우는 전체 약 30%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 스태그플레이션은 한국 경제상에 맞춰서 설명해 보세요. 즉 이 질문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왜? 공부를 안 하면 답을 아예 못 하고요. 공부가 돼서 정리가 되면 깔끔하게 답을 하고 그리고 면접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저 사람의 대담성이나 스피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라고 해서 공부 얼마나 했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본인의 정리에 따라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과 이 부분 합쳐서 45%,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지원자 간의 차별성이 극대화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기가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 면접 시즌이 되면 비슷해지더라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제상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준비를 하시면서 계속 자기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보셔야만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를 잘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은 개인 신상 다음에 은행과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은행과 관련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봤던 부분하고 지금 이 화면하고 이 다음 화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은행 같은 부분이 있는데 C 먼저 은행의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그게 약 30%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게 약 25%이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 먼저 은행의 일반적인 걸 보시면은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해서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한 우리은행의 방향성을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농협인에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왜 기업은행을 지원했으며 기업은행의 장단점을 얘기해라. 자, 앞에 금융에 대한 상식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격을 묻는 거하고 확 차이가 나죠.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 물론 해당 자기가 지원할 은행이기 때문에 그 은행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거로 믿지만 실제로 제가 임원 면접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원 면접을 들어갔을 때
제일 안 좋게 봤던 점이 뭐냐면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자본시장 통합법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이 뭐냐면 잘 들어보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저 친구는 뭐 공부만 열심히 했구나. 정말 우리 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알아보고 노력하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일반적인 관련된 유형의 질문도 예상을 해서 그 은행의 홈페이지를 아주 이잡듯이 꼼꼼히 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마치 이 은행원이 된 것처럼. 그러다 보면은 아, 은행원의 입장에서 고객을 어떻게 접목을 하고 고객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얼마만큼 은행에 대한 지원을 하시기 전에는 기본적인 정보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이 질문들을 보시면서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강의를 만든 이유가 요 D 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앞부분도 강의 중간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솔직히 은행의 일반적인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정리를 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어느 정도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거 보십시오. 대출 수익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물론 여기 잘하신 분도 계세요. 대출에 대해서 다 깨고 있고 그리고 은행의 수익이 뭐라는 것도 아신 분이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감소 방안 해결 방안까지 얘기를 하면 이건 솔직히 은행원에 입행한 신입 직원들, 이미 합격한 신입 직원들 연수 때 제가 가끔 그 강의라기보다는 선배와의 대화, 임원과의 대화 이런 시간에 갔을 때 가끔 질문을 뚝 던지면 태반이 버벅거리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만큼 지원자들한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 굉장히 포괄적이죠. 이 포괄적인 거에는 답을 다 듣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의 최근 대출 수익 감소는 은행이 지나치게 예금과 대출의 위주의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예금과 대출에 대한 마진,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나는 그 차이만큼이 은행의 기본 수익이었는데 그 수익이 계속 감소를 하니까 당연히 은행 수익이 줄겠죠. 그래서 당연히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각화를 하고 있는 은행 업무가 굉장히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행 가면 취급 안 하는 게 없다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이렇게 거기다가 내가 어디를 가보고 외국계 은행을 한번 살펴봐 이런 말까지 덧붙인다면은 이거는 일반 우리 직원보다 낫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은행의 업무를 아셔야만이 답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뱅킹하고 오프라인 뱅킹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해보시오 했더니 온라인이 뭐고 오프라인은 알아요. 그래서 온라인은 인터넷 뱅킹처럼 하는 거고 오프라인은 은행 가서 하기 때문에 일손이 절감되고 이거 아주 기본적인 답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저 친구는 그냥 기본적인 아는 거만 아는구나 라고 말해버립니다. 근데 온라인 뱅킹에 대해서 온라인이 웹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 기타 요즘에는 여러 형태로 가는 것들, 그리고 외국 사례도 잠깐의 언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오프라인 뱅킹은 특별하게 PB 쪽처럼 전문화된 분야로 집중을 하고 온라인은 매스로 가기 위해서 은행들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각각의 장단점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지식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런 식, 이것도 은행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기본적인 업무가 이해가 가능해야만 이렇게 쉽게 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더하죠. 고객이 3억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자산 관리할 거라. 은행 상품을 깨고 있고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상품, 보험 상품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3억 재산을 전부 그냥 은행에 예금에 맡기라 하겠습니다. 이거 답이 그렇게 말하면은 일반인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그 어머님들이 재테크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느껴버리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다음에 해외 진출, 신한은행의 해외 진출, 또 은행의 해외 진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계를 그 외국계처럼 많이 우리나라도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 됩니다. 뭐 비슷한 5분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25%가 적은 포지션이 아니고 이 25% 때문에 점수 차이가 확 날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별성을 가장 뚜렷이 알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논술 면접, 금융 지식 과정을 지금 3종 세트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야만 차별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좀 같이 저랑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제가 설명드린 거를 하나씩 풀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렸었죠. 그러면데 전체적인 목표가 우리가 일단 은행 상품에 대한 면접 기출 문제를 앞에서 봤어요. 그 중에서 특히 다음 시간에는 수신 쪽, 예금 가장 기초가 되는 수신 쪽을 함께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수신 쪽을 함께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됐는지 수신 부분만 한번 묶어봤어요. 이렇게. 자, 기업은행의 예금 상품에 대해서 말하세요. 연화사랑 적금, 김연아 아시죠? 연화사랑 적금에 대한 마케팅. 뭐 국민은행 메인 모델이니까 국민은행은 당연히 그렇게 질문하실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쪽의 은행도 그런 특별한 상품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은 기업금융 상품에 대해 말해보시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기업금융, 특히 중소기업 기업금융이 굉장히 강한 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행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업뱅킹과 기업금융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씩 차분히 맞춰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CMA가 무엇인가? 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뭐 요즘에 많이 나오죠.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증권사나 종합금융사에서 뭐 여러분의 봉급을 유치하면 아주 고금리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많이 파는 상품이에요. 그건 증권사 상품인데 이에 대행되는 은행 상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은행 면접에 이런 비문이 나왔다는 거는 CMA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응 상품은 은행에는 어떤 게 있더라, 각각의 장단점이 어떤 게 있더라, 이런 거를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즉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역시 농협에서 판매하는 예금과 대출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서 논하시오, 이런 질문이에요.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수신 예금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행을 취업하고자 하신 여러분들은 은행에 대한 업무의 이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준비를 하시더라도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대로 면접관 입장에서도 지원자가 은행의 업무를 저렇게 모르구나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자기소개서, 면접, 논술 이 준비 과정에 반드시 은행 업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섹터를 마련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마무리가 될 거고, 특히 이 은행 업무 이해 부분은 처음이 시작할 때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반 경제 상식처럼 계속 새로운 게 업데이트 되진 않아요. 즉 틀만 쌓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은행 상품의 브랜드 이름만 바뀌지 큰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틀 잡기만 어려울 뿐이지
나중에 가면 오히려 쉬워진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저 리키아 첫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 거로 믿으면서 그러면 다음 2강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reer College.